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법인차에 관련된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인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연두색 번호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법인차에 대한 규제로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공약에 직접 이 공약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이미 한 20년 동안의 법인차에 대한 규제 방법, 선진 사례 이런 것들을 아마 수백 번을 발표했을 거예요. 그리고 칼럼도 여러 번 발표해서 아마 인터넷에 두들겨 보면은 제가 쓴 칼럼이 모두 다 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기보다도 즉흥적으로 만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번호판 도입이라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되면서 작년 후반부터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전기차 번호판 지금 파란색 바탕으로 갖고 있죠. 이거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후유증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무인 단속기에 찍히지 않는다든지 실제로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이 무인 출입구에서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센서를 바꾸지 않으면요 인식을 못해서 몇 개월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일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자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 바꿨어요. 그걸 한번 거쳤던 것이 지금의 전기차 번호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두색 번호판 도입하면 똑같은 과정 거쳐야 됩니다. 무인 단속기 찍힐 수 있지도 않고요. 당장 최근에 들어와서 언론에서 그거 발표하고 있죠. 연두색 번호판 전혀 이 주차장에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요, 열고 닫는데 문제점이 큽니다. 이거 후유증 많이 겪을 것이고요. 또 민간업자가 또 똑같은 비용을 개인이 또 다 부담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지자체가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번호판 도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세금을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해서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 믿는 것은요, 사회적 윤리적으로 좀 창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 6억짜리 페라리 끌고 다니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그러면은 눈초리가 심각하거든요.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 것인지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번호판만 도입하면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대기업 같은 데서는 법인차 운영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함부로 못 씁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바로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법인차를 개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출퇴근용으로 쓴다든지 또는 가족이 한 대씩 다 끌고 다니는 거죠. 고급 몇 억짜리 차를요. 그래서 이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실제로 세금에 대한 포탈이나 다름이 없죠. 세제에 대한 혜택을 법인으로 돌리고, 또 가솔린 비용부터 모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터는 거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개인이 받을 것을 법인으로 돌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개인이 세금 내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십 년 동안 법인차라는 구멍을 그냥 열어놓고 다른 선진국은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냥 열어놨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약 15년 전에 국회에서도요,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저도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이제 제대로 대한민국이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형으로 드디어 도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뭐 장부 대략적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끝났어요. 사실 이게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기보다 안 했다라는 것이 더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법인차 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수입차의 로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170만 대 신차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내 수입 프리미엄차 뭐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는 국가죠.
거꾸로 가분수꼴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프리미엄 수입자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규제도 없습니다. 또 급발진은 물론이고요. 소비자가 이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엎어져서 져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습니다. 또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알아서 져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수입자의 천국이다. 고급차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실태조사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1억이 넘는 차는요 70% 이상의 법인차입니다. 2억이 넘는 거는 90%예요. 3억 넘는 건 100%입니다. 자, 청담동에서 수입차 끌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 과연 본인 돈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고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잘 만든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차가 구멍이 크게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잘하는 기업들한테 연두색 번호판을 띄워주게 되면요 주원 글씨를 붙이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잘하는 기업도 낙인을 찍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나마. 그러나 부정적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억짜리 2억짜리를 연두색 번호판을 끌고 다니면서 나는 특권층이야, 나는 이 연두색 번호판 아무나 못 달고 다녀, 거꾸로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확산이 되면서요 도리어 나는 연두색을 달 수 있는 특권층이야 라는 부분들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서야 다시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거쳐서 나온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부분이 없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해외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구멍을 좁혀야 됩니다. 법인차에 대한 규제는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예 싱가포르는요 법인차 인정을 안 합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사라는 얘기죠. 다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미국의 각 주마다 다 틀려요. 50개 주가요 시스템이 좀 틀린데요. 말씀드리면요 임직원들에 대한 종합보험을 다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장부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예를 들어서 언제 누구와 함께 이 차를 타고 무슨 차를 타고 몇 킬로미터에서 몇 킬로미터를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장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1년 운영비에 대한 것들도 세무 감사를 받을 때 철저하게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요 세금을 몇 배 가중처벌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죠. 구멍을 좁혀야 되는 거지 구멍을 열어놓고 돌아다니는 미꾸라지를 연두색 번호판 하나로 담는다 이런 것은 한계가 분명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연두색 번호판 예를 들어서 연두색이 일반 촌스러운 연두색이 아니라요 굉장히 밝은 연두색이다 보니까 다들 벌써 시장에서 그렇죠. 자, 번호판 되게 이쁘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시각 중에서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연두색 번호판을 가지고 5, 6억 원짜리 최고급 차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눈초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기업들한테 낙인을 찍어서는 또 안 되겠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 올해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도입을 한다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각종 부작용을 얼마큼 최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구멍을 좁혀줘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왜 못합니까? 국회에서 그 많은 필요 없는 법, 악법들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거 아시죠? 한번 만들어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뭐 김명란법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는 강사법 등등 해가지고 악법이 굉장히 많아서 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죠. 필요할 때 쓰는 악법으로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크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요 역대 대통령 보게 되면 공약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시장에 들어와서 일선에 보니까요 전혀 안 맞는 공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많습니다. 이거요 아니면 아니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요 이거 호소 있게 하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공약을 꼭 100%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바꾸면 돼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한 것들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기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공청회 갔다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질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 거수기도 아니고요. 뻔히 봐도 몇 가지 측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도입을 한 김에 좀 더 제도적 법적 규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안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